전기차면 내연기관 하이퍼카보다 유즈비는 좀 쌀까요? 네, 안녕하세요.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지금 만나볼 차량은 중국의 전기차 신생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리프 모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리프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스타트업 브랜드나 이런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기타 다른 브랜드들에서 부품이나 기술을 좀 어느 정도 전수받아서 완성차로 만드는 게 강한데, 이 리프 모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량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T03이라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귀여운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귀여운 외관에 맞게 사이즈 역시 굉장히 작은데요. 캐스퍼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여운 것 같아요. 전기차 하면 요즘 굉장히 막 퍼포먼스나 엄청 고가 차량, 럭셔리한 차들만 봤었는데, 사실 전기차 하면 이런 실용적인 컴팩트한 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 차들도 슈퍼카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경차들도 굉장히 많이 타는데, 전기차 하면 다 그런 차들만 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런 컴팩트한 경차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에가 귀여워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 리프 모터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충전구가 앞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앞에 있으니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 단점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굉장히 너무나 귀여워서 이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한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대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잖아요. 요즘 국산 차들도 전부 다 깡통 모델이어도 2천만 원부터 나오고 있고, 캐스퍼도 탈만한 모델을 타려면 2천만 원 정도 줘야 하는데 1,700만 원부터 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실용적인 차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1,700만 원짜리 저렴한 자동차라고 해서 저렴한 헤드라이트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지금 보면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흡사 미니를 좀 닮은 모습이 아닌가요? 조잡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헤드라이트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흡사하게 이 리프 모터 역시 단차나 도장 품질 역시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펄감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차에나 들어갈 법한 도장 품질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 휠을 한번 볼게요. 휠 같은 경우는 15인치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깡통에나 들어갈 것 같은 휠로 생기긴 했지만, 이 블랙 처리를 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예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 블랙 처리를 하면서 훨씬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T03의 뒷모습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후방 센서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2천만 원대 차량에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옵션인데, 이 차량은 1,700만 원부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해요. 막 엄청 예쁘다, 엄청 멋지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귀여운 모습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신기한 게 열선이 없어요. 열선도 없고 와이퍼도 없고, 열선이 없어도 물이 고이지 않는 기술이 있는 걸까요? 그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열선이 없어서 뭔가 개방감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 테일램프 역시 LED로 되어 있거든요. 조잡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수준의 LED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역시 조약하지 않고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T03 차량의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진짜 이 차는 딱 귀엽다 이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있을 건 있어요. 너무 깡통차처럼 막 이상한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거나 말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나 이렇지 않고, 아주 실용적인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계기판 역시 이런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표시될 정보들은 전부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펑션 버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신기한 점이 하나 있네요. 이 컬럼식 기어봉인데요. 컬럼식 기어봉이 약간 벤츠에서 보던 컬럼식 기어봉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컬럼식 기어봉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타보다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차인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마감재들이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좀 저렴한 티는 나지만 그래도 가격이 1,7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내부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같은 게 보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자율주행 때 필요한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걸까요? 어떤 용도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탔을 때 너무 조잡한 느낌보다는 귀여워, 좋아, 만족스러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역시 전기차니까 충전할 때 뭔가 즐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테슬라처럼 영상을 볼 수 있거나 어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제공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내에 출시됐을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중국 현지 모델에서는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 센터 페시아 역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USB 역시 지금 2개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 파워 이렇게 시동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비상등만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 디스플레이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썬루프 역시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차량이 작다 보니까 창문이 작아도 파노라마 썬루프로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저렴한 차들에는 수동으로 여닫는 썬루프인데 지금 자동이에요. 자동. 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워요. 뒷자리가 좁지 않아요. 물론 엄청 막 거대하다,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저 지금 상당히 편하게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좀 체격이 좋으신 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분도 좁지 않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레그룸도 주먹 하나 들어가고 헤드룸도 주먹 반 개 이상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각도가 직각이 아니고 어느 정도 누워 있기 때문에 리클라이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사실 고급차들 뒷자리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뒤에 타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자 각도가 누워 있어서 그런지 이 차량도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누웠을 때 제 얼굴 잘 안 보이죠?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품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고 이런 핑크 안전벨트도 너무 귀엽네요. 지금 트렁크 공간도 보면은 경차나 이런 소형차 같은 경우는 뒷자리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트렁크 공간은 캐리어 같은 건 무난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고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수준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리프 모터, 정말 또 기대가 되네요. 지금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자체 기술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리프 모터 역시 한국에 들어온다면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차는 링크앤코입니다. 링크앤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진 브랜드죠. 폴스타처럼 링크앤코도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폴스타보단 링크앤코는 좀 더 대중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링크앤코는 그렇게 신생업체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역사가 조금 있는 브랜드고 링크앤코는 뭐 01, 03, 04, 05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요 앞에 있는 05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아니고 내연기관 차량인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차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링크앤코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일단 05 차량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SUV 차량이에요. SUV 차량인데 굉장히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사실 나온 지는 한 1, 2년 정도 된 차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예전에 중국 차를 이제 절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헤드라이트를 봤을 때 마치 약간 페라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얄쌍한 헤드라이트 형상이 마치 언뜻 봤을 때 페라리의 헤드라이트 형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와, 여기 카본 프론트 립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진짜 카본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카본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외관 자체가 정말 너무 스포티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스포티한 SUV라고 하면 뭐 BMW, 벤츠에서 나오는 뭐 AMG 차량이나 각 X3나 X4, M 같은 차량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차량들은 조금 흔하잖아요. 길에서 많이 보이고. 근데 이제 링크앤코 같은 차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정말 신선할 것 같습니다. 외관도 정말 너무나 멋있어요. 굉장히 멋진 블랙 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캘리퍼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딱 봤을 때 일반 브레이크보다는 굉장히 고성능 브레이크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20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을 봤을 때 쿠페형 SUV의 라인을 정석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C필러에 마치 마세라티 로고가 달려있는 것처럼 링크앤코도 이런 식으로 C필러에 로고가 박혀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와,
완전 슈퍼카예요. 이런 카본 스포일러도 붙어있고 디퓨저에 4발 머플러까지. 그냥 딱 봤을 때 나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라고 외관만 봐도 딱 차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카본이 정말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내부도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스웨이드 재질로 돼서 스포츠성을 가미한 인테리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를 봤을 때는 정말 링크앤코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어봉이나 센터페시아 부분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마치 람보르기니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핸들도 지금 보시면 핸들 파지하는 부분이 스웨이드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도 커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이런 에어컨 조절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AMG GT에서 보던 모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링크앤코 사실 인터넷에서만 많이 봐왔던 차인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한국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오히려 좀 지루했던 독일 브랜드에 이어서 링크앤코가 들어온다면 한국 시장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버킷 시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살짝 이거는 EV6 GT에서 봤던 시트 같은데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착좌감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런 스포츠 시트는 사실 불편하기 마련인데 굉장히 안락한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앤코 정말 많은 차량이 있는데 다음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살펴볼 차는 08 모델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가 뭐 이렇게 된 게 특이하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본넷 끝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바깥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준 거는 익스테리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형적인 전기차 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고요. 중국 자동차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20인치, 21인치 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스펙을 살펴보면 막 22인치도 있고 23인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또 신기한 부분인데 사이드 미러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참신한 시도 아닌가요? 이런 차량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카메라 센서가 굉장히 여러 군데 붙어 있고 링크앤코 마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오다가 사이드 미러까지 이어지는 형상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에 지금 하나같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B필러에 보면 NFC라고 지금 다 써있어요. NFC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열거나 스마트워치로 차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카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싶네요. 충전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편에 잘 위치해 있고요. 역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면 여기도 픽셀 라이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후방 카메라가 여기 위치해 있고 요거는 아마 이제 에이다스 센서나 그런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뒷모습은 조금 밋밋한 모습이네요.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실내를 겉에서 딱 봤을 때 앞전에 봤던 05 차량과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어봉 같은 경우도 센터페시아에 없고 컬럼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내가 중국 차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다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브랜드는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시가총액, 주식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잖아요. 사실 전기차 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테슬라가 아무래도 독주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BYD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 니오입니다. 제가 상해 시내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니오 전기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국민차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니오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굉장히 멋진 차가 있는데 가볼게요. 여러분, 이 차량이 뭘까요? 코닉세그 아닙니다. 전기 하이퍼카예요. 이제는 1000마력이 넘는 굉장히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의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걸 보고 슈퍼 전기차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이퍼카입니다. 전기차에도 하이퍼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진짜 이런 디자인을 사실 뽑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니오라는 브랜드가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기차 브랜드로 전 세계를 그냥 다 차지해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멋진 디자인인데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일단 외관에서 보이는 게 이 코닉세그나 이런 굉장히 하이퍼카적인 면모를 담고 있어요. 뒷모습을 딱 봤을 때는 내연기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뭐 머플러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엔진을 열 수 있는 후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처럼 여기 어딘가를 열면은 12기통 엔진이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기차입니다. 1000마력이 넘는 스펙상 지금 보니까 한 1100마력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오라는 브랜드 정말 어디까지 성장하려고 이렇게 멋진 차량들을 자꾸 출시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컨셉카, 이런 멋진 차량 말고도 굉장히 대중적인 차, 양산차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는데 이런 차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차를 얼마 안 된 브랜드에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니오라는 브랜드도 링크앤코 못지않게 정말 많이 기대되는 브랜드인데요. 정말 무섭네요, 진짜. 옆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땅에 붙어 다녀요. 하이퍼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면 내연기관 하이퍼카보다 유지비는 좀 쌀까요? 가격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겠지만 사실 이런 하이퍼카, 슈퍼카들이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유지비가 또 필요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차량들인데 어떤 고쳐야 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게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기 하이퍼카 시대 오면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네요. 자,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떠오르는 전기차 브랜드들의 전기차 차량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차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차들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고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순 한국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일, 일본 브랜드들 정말 다 긴장해야 돼요. 테슬라도 지금 독주하고 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뭔가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험적으로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차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와, 어떻게 차에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지? 이런 옵션이 들어갈 수 있지? 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무섭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너무너무나 기대됩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훨씬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더욱더 좋은 차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해 모터쇼 컨텐츠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 슈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슈리의 전기차 세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비클럽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 상하이 모터쇼 컨텐츠를 찍으면서 사실 여러 브랜드 전시관들을 돌아다니는데 사실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스태프분들께서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수월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모터쇼 저는 처음 와보지만 굉장히 넓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돌아가겠습니다. 자, 비클럽 좋아요 구독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